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은 DNA 트랙의 두 번째 세션으로 초연결 사회의 안전한 AI 필요성과 DNA를 활용한 5G 보안에 관련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초연결 사회의 안전한 AI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고려대학교 이상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연결 사회의 안전한 AI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상근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AI가 사회 각 분야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AI의 성공 요인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가용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 이를 학습에 응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자원의 증가,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양의 자원과 데이터를 사용해서 AI를 효율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학습 알고리즘의 발전,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사회 각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과 함께 더불어 이제 우리의 사회도 초연결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글로벌 인더스트리 비전이라는 화웨이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시면요, 앞으로 한 5년 내에 전 세계의 인구의 77%가 서로 연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성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도 증대가 되고 여러 가지 기회도 생기겠지만 또 한 가지 이제 보안 이슈 같은 새로운 위협들이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 위협을 막기 위해서 이제 사람의 전문가가 보안의 위협을 탐지하던 이런 시대를 벗어나서 AI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보안 위협을 걸러내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AI 기술을 이제 AI 이전의 기술과 비교를 하면은 AI 이전에는 사람 전문가가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복잡하지만 디터미니스틱한 이런 규칙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은 AI 시대에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심플하고 대신에 확률적인 어떤 디시전을 AI가 대신해주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의 단점이라고 하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현상이 계속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든지 굉장히 사람이 처리하기 힘든 라지 스케일로 들어오는 경우에 이제 처리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에서 AI를 보시면요, 새로운 공격 유형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대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를 사용한 혹은 AI를 사용한 AI 해커들의 이제 위협으로부터 자동화된 디펜스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사람 전문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결국에 사람을 아직은 대체하는 수준까지 AI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 협업하는 이제 이런 식의 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AI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ecure AI, 안전한 AI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버클리에서 나온 이 보고서를 보면요, AI가 보안 분야뿐만 아니고 전 분야에 있어서 크게 네 가지 트렌드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 네 가지 트렌드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어떤 목표들, 그 다음에 연구에서 이제 개발되어야 될 그런 단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1에서 R9까지 있는 이 목표들 중에서요, 크게 5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보안과 관련된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R2는 데이터의 근원 또는 데이터의 변화를 학습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인과관계성을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AI는 인과관계 커잘리티보다는 코릴레이션, 연관성만을 학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커잘리티를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R3는 이제 저희가 소위 explainable AI라고 해서 설명 가능한 AI를 그런 새로운 모델들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점점 우리 사회에 많이 쓰이게 되면서 AI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또 R4에서는 소위 하드웨어 인클레이브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어떤 해커가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드웨어적인 기법과 AI 기법이 서로 접목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방향이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주제이기도 한 R5는 소위 악의적 공격, adversarial input이라는 이제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로버스트한 학습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강연의 주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주제는 서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합치거나 또는 합친 것처럼 우리가 사용을 해서 AI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지 이런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끝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dversarial example이라는 것을 사용한 이베이전 공격이 있는데요. 여기 윗부분에 AI를 학습하는 문제가 약간 수학적인 수식을 사용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라는 예를 들어서 뉴럴넷이 내주는 출력, XI라는 입력에 대한 출력이 있고요. YI는 정답. 그래서 AI 출력과 정답을 비교하는 손실함수 L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M개의 트레이닝 이샘플에 대한 평균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학습 파라미터 W를 찾는 것, 이것이 학습으로 규정이 되거든요. 근데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이 AI를 학습하는 것과 동일한 기법을 사용을 해서 XI 입력에 델타 X, 데이터의 변조를 더해서 AI의 출력이 오류가 나도록 또는 어떤 특정 타겟으로 예측을 하도록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맨 아래 보시면은 팬더 이미지가 있는데 중간에 노이즈처럼 보이는 변조를 이제 더해서 저희의 눈에는 이제 이미지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AI가 보기에는 이제 팬더가 아닌 긴팔 원숭이로 인식이 되는 이제 이런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음이 2013년도 저 논문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것이 이미지에 대해서만 가능한 공격은 아니고요. 여기 보이시는 첫 번째 위에 있는 패러그래프는 이제 교통수단에 대한 글인데 여기서 단어들 몇 개 따오고 뭔가 영화에 관련된 이런 문장을 거짓 사실을 끼워 넣음으로써 영화에 대한 글로 인식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래에 있는 문단은 필름이라는 단어에서 LI의 위치를 바꾸는 이제 이게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통해서 글의 클래스를 바꿀 수 있는 또는 이 조합을 사용해서 텍스트에 대한 인식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위협이 되는 것은 거짓 뉴스 같은 것을 탐지하는 탐지기를 회피할 수 있는 거짓 뉴스를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미지의 전체가 아니고 여기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도로 표지판의 형상대로 또는 스탑 사인에 러브 앤 헤이트라는 글자를 이제 낙서를 한 것처럼 또는 아래 보이는 이제 시스템은 얼굴을 인식해서 누구인지 신원을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안경 형상으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만 그 변조 공격을 가함으로써 특수하게 안경을 제작하고 이제 남학생이 아닌 여학생의 신원으로 인식이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 말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악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역시 데이터 변조 공격을 통해서 악성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식기에서 양성 코드로 인식이 되도록 하는 공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말웨어, 윈도우즈 말웨어, 그다음에 PDF, 네트워크 트래픽 등에 대해서 이런 공격이 가능함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함께 18년도에 이제 관련 연구를 수행을 하고 지금도 이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학습이 끝난 AI에 대한 공격이었고요. 학습이 되는 도중 또는 학습이 끝났더라도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학습이 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데이터 오염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예가 2016년도에 트위터에 이제 공개가 된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라는 챗봇인데요. 이 챗봇은 10대 소녀의 인터넷에서의 이제 어체를 따라하고 사용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6시간 만에 이제 셧다운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이제 조그맣게 보이는데 왼쪽 위에 처음에는 humans are super cool 하면서 뭔가 좋은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다가 오른쪽에 보면은 hate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더 시간이 지나서 왼쪽 아래로 가면은 F로 시작하는 형용사가 들어가고 hate feminist 이렇게 이제 가고요. 오른쪽에 가면은 H로 시작하는 인명이 등장하고 was right, I hate Jews 이렇게 유대인을 싫어한다 이렇게 좀 위험한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이 이제 이 테이라는 챗봇이 대화로부터 뭔가 변해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선 이상한 대화를 해서 이제 이해를 오염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챗봇 같은 좀 가벼운 예에서만 가능한 예제는 아니고요. 아래 보시다시피 만약에 인터넷상에서 또는 네트워크상에서 침입을 탐지하는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은 새로운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네트워크 입력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알고 있다면 공격자가 악의적으로 이 IDS 시스템 뒤에 있는 AI를 속일 수도, 오염을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백도어 또는 트로전 공격인데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예제는 7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숫자를 인식하는 데이터에 오른쪽 아래에 특별한 표식을 넣고서요. 이 특별한 표식이 있는 경우에 이 숫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을 뉴럴넷에 끼워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처럼 좀 눈에 띄게 끼워 넣을 수도 있고 오른쪽과 같이 네트워크에 있는 특정 뉴런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오염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백도어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연구의 단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현대에 와서는 AI를 사용하는 주체와 AI를 학습시키는 주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육군 이제 리서치 오피스에서 트로이 AI라는 이제 연구 과제가 발주가 돼서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상대편이 적군이 들고 있는 무기에 특별한 표식이 있으면은 아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제 AI의 트로jan을 심을 수가 있으니 이렇게 트로jan이 심겼는지의 여부를 탐지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아키텍처, 그다음에 실행 파일 이 정도의 정보를 주고 제한된 시간 내에 과연 탐지가 가능한지 이런 연구가 작년 5월달에 시작이 되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모델에 대한 이베이전 공격,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통한 이베이전 공격을 하려면은 그 모델에 대해서 공격자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AI를 웹상의 서비스로 우리가 숨겨놓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자가 외부에서 쿼리를 날립니다. 스팸 이메일을 탐지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공격자가 이런 이메일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 쿼리와 AI 서비스가 내준 출력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새로운 데이터로 해서 밖에서 공격자가 완벽하게 정보를 알고 있는 새로운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원래 AI 서비스 뒤에 있는 모델과 공격자가 갖고 있는 대체 모델, 프록시 모델은 다른 모델이겠지만 결국 같은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악성 이메일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빨간색 데이터와 파란색 데이터를 가르는 두 개의 경계면이 있는데 하나는 AI 서비스, 하나는 어태커의 대체 모델의 경계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계면 자체는 일치하지 않겠지만 같은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한쪽 경계면을 이제 건너갈 수 있으면은 다른 쪽 경계면도 건너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이제 좋게 이용하는 것이 저희가 소위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여기서는 그 AI의 트랜스퍼러빌리티라는 능력을 악이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I 서비스에 대한 블랙박스 어택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디펜스 메커니즘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요. 한 가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해커의 공격을 이미 미리 상정을 하고 모든 가능한 공격에 대해서도 제대로 분류하도록 그 디시전 바운드리, 결정 경계면을 수정하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야를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라고 하고요. 물론 공격자가 모든 학습 데이터를 사용할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학습 데이터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비판이 상당히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가장 쉽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AI가 이런 애드버서리 어택에 대해서 강건하게 만들다선 치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보안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 변조 공격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실은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하던 이상 상황 탐지,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분야가 조금 더 발전되어서요. 이런 애드버서리 익sem플을 탐지하는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모델이 있고 애드버서리얼 어택이라는 그 알고리즘이 주어져 있을 때 과연 이 어태커가 얼마만큼 이 타겟 클래스파이어를 오동작시킬 수 있을지 어떤 그런 바운더리를 계산하는 이런 기법을 모델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갖고 있는 이 애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한 worst case 바운드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얼마나 많이 나쁘게 동작할 수 있는지 그 양을 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단순한 뉴럴넷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수학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복잡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어렵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서티피케이션이 모델의 강건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런 논문들도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최근에 이제 공격 기법, 방어 기법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런 것 말고도 우리가 AI를 사회 각 분야에서 쓰기 위해서는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I 모델의 베리피케이션입니다. 검증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모델의 테스팅입니다.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98% 정확도로 동작을 한다. 근데 자율주행차를 예를 들어보면요, 차를 판매하는 완전 자율차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100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패스를 했다. 그러니까 이 완전 자율주행차를 사라 하면은 저는 아마 안 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100만 개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돌발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테스트 데이터뿐만 아니고 그것과 유사한 모든 돌발 상황에 대해서 AI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검사하는 것, 이것을 모델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AI 시스템 베리피케이션은 AI 모델이 이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 안에 존재해서요. 외부에부터 입력으로 받고 계산을 하고 자기의 어떤 의사 결정을 사이버 월드나 피지컬 월드에 돌려주거든요. 이 모든 단계에서 어떤 취약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커가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앞서 말씀드린 모델의 설명 가능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AI를 각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좀 기술적인 내용들 이외에도요, 데이터에 관련된, 그러니까 AI 모델이나 시스템 이외에도 데이터에 관련된 안전성 이슈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데이터 시큐리티 또는 프라이버시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이는 그 화면이 중국에 있는 센스타임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센스페이시스라는 이제 제품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진 않지만은 그 중국에서 이제 대규모 데모가 일어날 때 사람들의 얼굴을 다 이 시스템이 잡아내서요 그 신원을 밝히거든요. 그래서 저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시면은 한 달에 50만 명의 페이스 스캔을 통해서 신원을 밝혀낸 이런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림은 미국 이제 경찰관들이 뭐 인종차별적인 그런 행동을 막기 위해서 이 바디캠을 달고 다닙니다. 근데 이 바디캠 안에 알고 봤더니 신원 인식 시스템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는 법안이 2019년도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발동이 돼서 다른 주로 이제 전파가 되고 있고요. 또 아래쪽에 나온 것은 AI의 페어네스, 공정성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존에서 이제 비밀리에 사원을 채용할 때 비밀리에 AI를 사용해서 스코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요. 그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이제 노출이 된 게 아니고 그 AI 시스템이 이제 성별에 대한 어떤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수집한 데이터의 어떤 통계적 편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AI에는 편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남녀 성비, 그다음에 아래쪽은 기술직에서의 남녀 성비를 보시면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면은 AI도 이제 남성에 좀 선호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최근 AI 학회를 가시면은 이제 이 페어네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프라이버시 이슈를 그냥 개인 정보를 보장하자, 개인 정보의 안전성 보장하자 이런 그런 좀 추상적인 레벨보다도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제 법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Future of AI Act라는 이 법안이 2018년도에 이제 제시가 돼서요. Future는 이제 Fundamentally Understanding the Usability and Realistic Evolution of AI입니다. 그래서 AI가 과연 어떻게 사용이 되고 발전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남용을 위한 기본 틀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발전이 없었고요. EU에서는 이제 GDPR이라는 법안을 이제 제시를 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요소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갖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이 AI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얼마 정도 침해가 될 것인지에 대한 위험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법안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올해 1월달에 이제 발효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는 GDPR보다는 훨씬 간단한 레벨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정보 삭제 권리, 수집 탈퇴,
그다음에 수집된 본인 정보에 접근할 권리 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R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제가 굉장히 긴 이 내용을 짧게 요약해 놓기는 했지만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과학적인 연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상업적인 응용을 위한 것인지. 근데 이것도 사실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데이터 사용 목적이 처음에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수집하는 당시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목적이 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리퍼포싱, 목적을 바꾸는 건 막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있는 라이크 데이터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많은 AI를 하는 이제 교수님들이나 기업들이 데이터를 더 달라, 데이터가 더 있으면은 애큐러시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트랜스페어런스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 대상자한테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요. 어려운 점은 뭔가 하면은 AI에 있는 어떤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사실 저희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AI에 대한 설명, 모델에 대한 설명하다 보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AI에 대한 기술을 유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기술을 유출을 하지 않으면서 이 어려운 기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동화된 의사결정인데요. GDPR에서는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읽어보시면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계약 체결에 필요하거나 법에 의해 허용되거나 수집 대상자가 명시적 동의를 하면은 가능하다. 또 동의하거나 법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심지어 민감한 개인정보도 수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점은 저희가 이제 뭐 익명화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이제 보호가 될 것처럼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요. 어떤 익명화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다른 정보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페어네스에 대해서 잠깐만 또 말씀드리면요. 미국 법원에 보시면은 어떤 범죄인이 재판을 받을 때 이 범죄인이 재범을 할 확률을 알려주는 콤퍼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미국의 주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미국 법무부 국립교정연구소에서 재판의 모든 단계에서 이 콤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션이 좀 삭제돼서 잘 보이지 않지만은 왼쪽에는 이제 간단한 절도를 일으킨 두 사람, 오른쪽에는 마약 소지를 한 두 사람이 있고 왼쪽에는 둘 다 백인, 오른쪽에는 흑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애니메이션 이전 단계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인상이 훨씬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시스템의 점수를 보시면은 흑인이 훨씬 리스크가 높게 나오죠. 이유는 뭐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출소 이후에 재범을 보니까 없거나 둘 다 없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갖고 있는 페어네스 문제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요. AI는 새롭고 효율적이며 또 저희가 GPT라고 부릅니다. General Purpose Technology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전기와 같이 사회의 각 요소 그리고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양날의 검이어서요. 우리가 AI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쓰는 이제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트너에서 이제 2020 탑10 전략 기술이라는 보고서를 발견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Secure AI가 탑10 기술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것이 그냥 뜨는 기술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전략 기술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들어간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 AI를 사용해서 Security Defense를 향상시키는 것, 그 다음에 AI를 해커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성공적인 또 안전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 쉐어링입니다. 많은 기관들 또는 기업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저희가 효율적이며 자동화할 수 있고 안전한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법인 뭐 동영암호, 연합학습 이런 기법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ICT 산업 전망 컨퍼런스의 2일차 DNA 트랙의 두 번째 세션인 안전한 세상 좌장을 맡은 키사 김정희입니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초연결 사회에서 안전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신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좀 고언을 듣고자 하는데요. 발표 내용 중에서 강건한 AI 학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네. 혹시 국내외에서 관련돼서 연구하고 있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주실 만한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강건한 AI 연구 자체가 이제 시작된 곳이 구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구글에서 이제 몇몇 관련된 뭐 미시건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학자들하고 같이 처음 연구를 시작을 했고 현재는 페이스북 AI 리서치라든지 또 아마존 AI 리서치 이런 연구 그룹들이 다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뭐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네. 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뭐 이런 곳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정보보호 이제 학회 내에 AI 보안 연구회라는 이제 연구 그룹이 생겼거든요. 거기서 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AI를 통한 방어보다는 그 AI를 통한 공격이 좀 우세하다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극복해야 될 그런 숙제들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산업계나 학계에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의견을 네. 구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창과 방패에서 항상 유리한 거는 창 쪽이거든요. 항상 공격하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저 AI에 있어서는 이제 AI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하는 쪽이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특히 딥러닝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취약성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은 방어를 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국내에서는 AI가 아직 도입 단계거든요. 그래서 방어를 하려도 이제 AI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입을 좀 미루고 계신다면은 이런 취약성이 도입을 한 후에 이제 발견이 될 테니까 뭐 POC라든지 좀 도입을 미리 하셔서 어떤 기술 검증을 빨리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관련해서 이런 취약성 같은 것을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증 데이터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미리 고려를 하셔서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실증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뭐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AI를 도입하려고 하는 곳에서 데이터가 생산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알려진 취약성에 해당되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인터넷진흥원 같은 곳에서는 공격 데이터를 AI를 사용해서 새롭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모델 검증이나 시스템 검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디지털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모든 기업들이 네. 상당한 수의 AI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이제 그러니까 도입하는 것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들은 꼭 그런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기업이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좀 의견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과거에 국내에서 기업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방화벽을 이제 회사에 왜 두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많이들 생각을 하셨거든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AI에서 AI 안전성이라는 이슈가 반드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임을 인식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뭐 예산 배분이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를 잡으셔서 원래 프로젝트를 하실 그 시작 단계부터 이거를 준비하시는 게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시간을 줄이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발표와 고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